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이제 최상목 등이나 노리는 거는 마은혁 재판관이 진보로 분류되니까 어차피 거기다 머릿수를 한 명 넣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해서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최상목 등의 이런 헌법 무시 책임 나중에 물으려면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이거? 명백한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네. 예. 헌법재판소 법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적인 심판 청구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제 부작위에 네네.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자기 처분을 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있어서 직무유기라는 게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다. 네. 우리 헌정 질서에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인 헌법기관의 재판관의 구성권을 실적으로 국회에 3인을 줬단 말입니다. 네.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이런 헌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헌법기관의 어떤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한 거,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부작위, 위법 행위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뭐 아마 본인도 그걸 충분히 각오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선례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게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임명을 안 해버리는 뭐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재판관 임명 안 한다거나. 네. 뭐 예를 들어 대법관도 마찬가지. 대법관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저 누구죠? 마 재판관. 네, 맞습니다. 대법관하고.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 이 헌법기관 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물론 뭐 임명하지 않는 거를 강제할 수 있거나 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국가기관인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죠, 사실. 네.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파면이 되고 정권이 뭐 교체된다든지 아니면 새 정권이 어찌됐든 간에 들어서면 이건 정리가 한 번 더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떤 내란 특검이 된다면 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 외에 또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한 달 조금 좀 넘은 것 같은데 벌써 오늘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8번을 행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우선 이 법률안의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제하에서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게 법률안 거부권이거든요. 근데 법률안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을 무슨 이유로 거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는 법을 집행할 뭐 예산이 없다든가, 법 자체 내용이 위헌적이라든가, 뭐 이런 명백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배될 때, 이런 경우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런 경우에만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법 거부권 막 행사하면, 예를 들어서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했을 때 4년 동안 법을 만들었는데 뭐 다 거부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행사되고, 더군다나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족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제한적인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행사가 돼야 되는 현상유지적이라거나. 그에 비해서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민족 정당성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법률안 거부권은 더욱더 그렇다. 근데 최상목 대행은 법률안 거부권은 거침없이 행사하면서, 지금 내란 특검법 2개 했고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까지 4개입니다 벌써. 명분도 없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아니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은 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해야 될 거를.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무슨 폭동행위가 있고 뭐 국가 운영이 막 그냥 차질 나서 어떤 혼란이 있을 정도로 보이는 혼란이 없지만 명백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거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규범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법적인 판단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거는 이제 직무유기로 어떤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그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본래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적극적 형성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소극적 현상 유지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되어 있지 뭐 헌법이나 법률에 권한 행사의 범위나 권한 행사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 비판이나 뭐 규범적 비판은 가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까지는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네. 처벌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거의 거부권 정권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해도 25번, 한덕수 전 총리 6번, 최상목 권한대행 오늘 것까지 8번. 그래도 무려 지금 39번을 거부권 행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29번의 탄핵 소추가 있어서 국정이 마비됐다고 그러는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39건의 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네. 정말 의외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